안녕하세요. 간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능검 지역문제 대비 영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음, 지금 아기가 겨울방학을 해가지고 전주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저녁 시간이 자유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자유로워지니까 조금 더 게을러지네. 그러니까 예전에 시간이 막 없을 때는 어떻게든 시간을 좀 내가지고 아기 재우고 막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아이가 없고 혼자 시간을 가지게 돼도 빨리 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여전히 밤 11시가 돼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하고 싶을 때 해야 돼. 자, 북한 충청도에 이어서 오늘은 전라도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전라도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제 서식지가 전라도니까 제가 뭔가 더 알려드리려고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것까지 막 세세한 것까지 막 찾아서 괜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까봐 제가 줄여서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역 관련해서 영상을 몇 개 더 할 건데, 왜 우리 동네에는 이것도 있는데 왜 그거는 이야기 안 하는 겁니까?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이 영상이 지역 뭐 전체의 역사를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전체 역사를 다룬다기보다 하는 건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 문제에 등장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우리가 쉽게 캐치해내기 위한 그런 정말 자주 등장하고 대표적인 것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빠진 게 있어도 뭐 그러려니 하시고, 그러니까 막 뭐 여기에서 언급을 했다는 것은 그 지역은 이 내용은 꼭 나오는구나, 나왔었구나, 내가 이건 캐치를 해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일단 저의 그 주 서식지였던 전라북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주, 익산, 군산도 있고 부안, 정읍, 고창, 또 남원, 김제, 완주 뭐 하여튼 뭐 많이 있죠.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전주 하면 떠오르는 것들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전주 하면 한옥마을 떠오르죠. 그리고 이제 비빔밥. 전주는 한옥마을하고 비빔밥이지 뭐. 그리고 이제 연예인 우리 데프콘 고향이 전주입니다. 소녀시대 태연 고향도 전주고요. 일단 여러분한테 익숙한 한옥마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을 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성씨에 김씨, 이씨, 박씨가 제일 많죠. 왜 김씨, 이씨, 박씨가 많을까요? 그리고 사람들 다 성씨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16세기, 15세기 그 조선 초중까지만 해도 성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을 갖고 있던 사람. 나라의 10% 20%만 양반 귀족이고, 나머지는 천민들, 천커들인데,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쥐똥인데, 이년 저년, 이놈 저놈, 큰놈 작은놈, 그랬다고요. 성이 없었어요. 이름도 대충 짓고.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이후로 조선 후기로 가면서 막 그냥 뭐 공명책도 막 만들어지고 막 돈 주고 양반 사고 그러잖아요. 성씨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조선 후기로 넘어가니까 막 반절 이상 늘어납니다. 19세기 들어서는 막 70% 이상의 성씨를 가져요.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서 가지고 일제가 이름을 등록하래. 호적을 등록하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호적 등록해야 되는, 자기 성이 없어. 이름만 있어. 개똥이야. 그럼 성을 뭐라고 하지? 고민하다가, 야, 나는 얼마 전에 그 세도 정치기 안동 김씨가 좋더라. 나 김씨 할래. 안동 김씨 할 거야. 김개똥 이렇게 올린 겁니다. 나는 가야의 후손이야. 나는 가야 왕손. 난 그 지역 사니까 나는 김해 김씨야. 너 김말똥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너 김해 김? 그럼 나는 신라 왕손이다, 임마. 밀양 박씨, 경주 김씨.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전주 이씨. 야, 조선 왕조는 전주 이씨지. 하면서 이씨가 많아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김씨, 이씨, 박씨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시겠죠. 근데 실제 그랬습니다. 성씨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네. 물론 이제 족보가 막 대대로 내려오고 전통 있는 집안이 막 당연히 있겠죠. 저도 제가 항상 뭐 이 방송에서, 방송이래, 여기 영상에서 뭐야, 제가 청주한씨 충성공파 31대손 한 명의 후손이다 얘기하지만 어떻게 압니까? 언제 제가 조선시대 우리 조상이 조선 후기에 족보를 샀는지. 청주한씨도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이 사람 한씨를 샀을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왕족의 후손인 김씨, 이씨, 박씨를 많이 선택했고, 그래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특별히 뭐 번식력이 막 뛰어나가지고 생식 능력이 뛰어나서 막 더 아들 딸들 많이 낳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이 얘기를 왜 했죠? 시작부터 또 딴소리를 하고 있네. 전주희 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어요. 전주희 씨. 전주희 씨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고려 말에 이성계가 과전법을 실시하죠. 고려 말 검은 세족들 땅을 뺏어다가 나눠줍니다. 백성들이 좋아요. 쌀밥을 먹게 해줬어. 누가? 전주희 씨, 이성계가 밥을 줬어요. 그래서 흰 쌀밥을 이밥이라고 합니다. 이밥. 여러 설들이 있긴 합니다. 뭐 이로운 밥이다 해서 이밥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주희 씨, 이성계가 준 밥이라고 해서 이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전주희 씨, 이성계와 관련된 유적이 전주에 있습니다. 조선왕조 이씨왕조 전주희 씨. 전주 한옥마을 그 초입에 경기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경기전. 이게 바로 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곳이 경기전이에요. 어진이 뭐야? 그 왕 그 그림 그려놓은 거죠. 왕 초상화. 그게 어진이죠. 그래서 그 경기전 안에 조선 그 태조 어진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셨죠?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뭐 김씨, 이씨, 박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전 안에 전주 사고도 있습니다. 사고가 뭐예요?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하던 곳이 사고입니다. 사고. 역사를 보존하는 곳. 그곳이 바로 사고예요. 사고. 임진왜란 때 그 대부분의 사고들이 다 불에 타고 조선왕조 실록들도 다 불에 탑니다. 원래 그 4대 사고에다 각각 나눠서 보관을 했었죠. 여기저기. 그런데 다 불탔어요. 그런데 전주 사고에 있던 실록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임진왜란 당시에 전주에 있던 그 선비 두 분이,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는데, 포스팅이 있습니다. 그 선비 두 분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마차도 사고 말도 사고 괴짝도 사고 해가지고 이 실록을 다 실어서 임진왜란 당시에 전주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 실록, 또 그 태조 이성계 어진까지 같이 실어가지고 정읍까지 갑니다. 전주에서 정읍까지 마차를 끌고. 그래서 정읍에 있는 그 동굴까지 갖고 가서 이 실록과 이성계 어진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임진왜란 때 이 선조 때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까지 명종까지의 실록들이 다 없어질 뻔했죠.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뻔했죠. 근데 이제 그 두 선비의 노력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제 명종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 그게 없어졌다면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이 수양대군 납시오 이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장면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주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있고, 또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하던 전주 사고가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조선보다 조금 더 이전으로 가볼까요? 우리 후백제로 가보죠. 후백제 견훤이 나오죠. 견훤. 후백제 견훤. 후백제 견훤이 뭐 업적이 뭡니까? 후백제를 세우죠.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죠. 그게 바로 후백제잖아. 완산주가 바로 전주입니다. 전주에 동고산성이라고 있어요. 동고산성. 거기가 후백제 견훤이 세운 성이고, 뭐 거의 흔적은 없습니다. 거의 흔적은 없지만 그 왕궁터도 있고 그럽니다. 산성은 있고. 그리고 동고산성이 나오고 사료로 나오고 후백제 견훤 문제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 완산주는 어디다? 전주다. 그래서 전주에 완산구도 있어요. 완산구, 완산고, 완산중, 완산 어쩌고저쩌고 이런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주를 또 볼게. 우리 그 천주교 최초의 박해, 신의 박해 기억이 나시죠? 정조 시절에 윤지충 권상현이 어머니 위패를 불태우는 그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정조가 야 우리나라 유교의 날이야, 유교의 나라야, 판타스틱 유교, 유교의 나라인데 감히 위패를 불태워? 그러지 말랬잖아 내가. 천주교 막 탄압하리 내가? 그래도 일단 윤지충하고 권상현 이 두 놈은 죽여라. 그리고 앞으로 유교 공부, 성리학 공부 더 열심히 해. 그러면 천주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야. 정학을 더욱 밝히면 사학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그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윤지충이고, 그 윤지충 권상현이 묻힌 곳이 전주 풍남문 근처고, 그 묻힌 곳에 성당이 세워졌으니까 그게 바로 경기전 건너편에 있는 전주 전동성당입니다. 전동성당. 이 전동성당도 전주 지역 문제 지도에 등장을 당연히 하겠죠. 전주에는 천주교 그 성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로 그 성지순례를 오시는 천주교 신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넘어가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한국사 배우면서 전주라는 말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때려 박아주는 그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동학농민운동의 전주화약이죠. 전주화약. 전주에서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주화약이에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하고 패전개혁안을 제시를 하죠. 정부가 이 패전개혁안을 수용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집강소 설치하고 집강소 자치기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문제의 상당수가 전주화약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사실을 묻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동학농민군이 조선정부와 화약을 맺은 곳이 어디다? 바로 전북 전주다. 뭐 이 정도 하면 시험에 나오는 전주는 끝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주 할 얘기 많죠. 전주에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할 얘기가 많죠. 사실 지금 좀 많이 한 겁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줄이고 익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주 얘기한 것들 다 시험에 나온 것들입니다. 익산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저번에 제가 그 충청도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었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이거 누가 만들었죠? 백제무왕이 건립을 했죠. 백제무왕. 우리나라 국보 11호예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그 유산의 백제문화 역사 유적지구로 공주, 부여와 함께 등재가 된 곳이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죠. 사진을 잘 기억하시고요. 특징은 뭐예요? 금제사리함이 발견되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그 우리 동네 한국사 그 카테고리에 그 아들하고 같이 다녀온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산 두 번째로 익산에 금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금마 면인가 그럴 거예요. 금마. 경상도 분들은 금마 사투리잖아요. 금마가 어쨌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게 뭐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그 녀석이 그놈이 그 새끼가 이런 뜻이죠. 그럴 거예요. 금마가 그죠? 그놈이 금마 살지 이걸 금마가 금마 살대예 이 정도 되나? 또 혼자 터졌습니다. 아무튼 금마가 역사에 나옵니다. 금마가 나오죠. 언제 나와요? 우리 그 삼국통일 과정에서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죠. 왕족인 그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해주잖아. 야 안승아 너 왕해. 내가 그 나라 하나 조그맣게 세워줄 테니까 너 고구려 왕해. 알았지? 어디에 세워줄 건데요? 저기 익산 금마저에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하나 만들어놨어. 거기 왕해라. 알았지? 들어본 것 같죠? 고구려 부흥운동 지원 금마저 보덕국 안승
이 금마저 보덕국이 바로 익산에 있는 금마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익산 끝. 이번에 이제 군산으로 가봅시다. 군산. 저의 또 다른 20년을 보냈던 제 1의 고향 군산입니다. 아이고. 군산도 딱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로 알 것은 일제강점기 쌀수탈의 전초기지였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포와 더불어서 일제강점기의 최대 쌀 수출항이었어요. 맞습니다. 군산은 제가 뭐 이번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었죠. 블로그에도 많이 얘기하고 일제강점기 그 쌀 수탈의 역사를 아주 잘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목포도 마찬가지고요. 군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렇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조금만. 우리나라 70%가 산이죠. 나머지 평야들이 충청도랑 전라도에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충남의 여러 그 평야들, 전북의 김제평야, 호남평야들에서 쌀이 많이 납니다. 일제강점기 그 쌀들이 기차에 실려서 군산으로 다 옵니다. 배에 실기 좋게 그 아주 그냥 배가 그 정박하는 코앞까지 기찻길이 만들어져요. 바닷가 바로 앞까지 기찻길이 만들어집니다. 군산에 가면은 근대역사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근대문화박물관인가? 아무튼 근대박물관이 있어요. 잘 만들어놨습니다. 금강하구에 있어요. 주차장이 아주 넓습니다. 지금은 기차가 안 다니는데 주차장 한가운데 기찻길이 있습니다. 얼핏 그냥 주차하면 몰라요. 주차 라인에 막 기찻길이 있고 그러거든요. 철로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그냥 지나쳤겠지. 왜 주차장에 기찻길이 있는지 아시겠죠? 이 일제강점기 때 세워놓은 기찻길이에요. 쌀 실어다가 배에다 나르려고. 바로 일본에다 가져가려고. 바닷가 코앞까지 기찻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그 당시 뭐였어? 소학교, 보통학교였죠. 우리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운동회 하잖아요. 대회 열죠. 그 당시에도 정기적으로 수시로 대회를 열었습니다. 무슨 대회를 여냐? 가마니 짜기 대회를 열었어요. 왜 열어? 가마니 짜기를. 가마니를 누가 더 많이 짜느냐 그런 대결을 벌였다니까. 왜? 쌀을 가마니에 담아서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 박물관 그런 전시관 가가지고 당시 그 사진 수집된 거 보시면은 학교에서 가마니 짜기 대회 하는 사진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근대박물관 근처 동네 이름들을 보면은 군산 장미동, 군산 미원동, 미장동. 어렸을 때 저는 다 그 밑자가 아름다울 밑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밑자가 다 쌀 밑자를 씁니다. 쌀을 저장해두는 동네, 쌀이 나오는 동네. 그래서 장미동이에요. 미원동이고 미장동이고 그렇습니다. 와, 그럼 군산 살만했겠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군산 가셔갖고 박물관 가보시면 통계자료, 그림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경제 규모도 많이 커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근대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거고. 하지만 정작 군산의 토박이들, 소장농들, 영세상공인들 다 토막집 지어놓고 흙바닥에 살았습니다. 당시 통계가 다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일본인 대지주들, 일본에 붙어먹은 친일 지주들이 잘 살았지. 군산에 쌀이 많다고 해서 그게 내 쌀인 거 아니잖아. 다 일본으로 갈 쌀이지. 정말 수백만 가마가 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료 보기로는 일본에서 그 가까운 부산보다 쌀 수출량이 많은 곳이 군산이었어요. 이제 평화가 바로 옆에 많으니까 그랬겠죠. 아무튼 또 길어졌네. 여기까지 하고 일제 쌀 수탈의 전초기지가 어디였다? 바로 군산이다. 군산항이다. 전북 군산. 그다음 두 번째로 고려 말 우리 최무선 진포대첩 기억나시죠? 화통도감 화약화포 제적이래. 제작. 최무선. 그 진포가 바로 그 전북 군산과 충남 그 장항 사이에 금강하구 제일 끝입니다. 여기가 진포예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근대문화박물관, 역사박물관 그 바로 옆에 진포 해양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막 군함, 전투기, 탱크 막 이런 거 막 전시해놓고 그래요. 겨울에 가면 여기는 엄청 추워요. 군산 바닷바람이 엄청 차기도 한데 전시물들이 다 쇳덩어리야. 철이라서 한겨울에 가면 그 느낌이 너무 추워. 거기는 겨울에 가면 안 돼. 아무튼 최무선의 진포대첩은 어디다? 금강하구 군산이다.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부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안. 전북 부안은 그 조선 후기 실학자 반계 유형원의 반계수록이 쓰여진 곳입니다. 유형원은 이제 뭐 실학의 조상급이죠. 그 17세기쯤에 그 나라의 그런 개혁 방향이 담겨진 책이 반계수록이에요. 왜냐면은 왜 반계냐면 그 유형원의 호가 반계잖아요. 반계. 쓴 책도 반계수록이고 전북 부안의 우반동 계곡에 살았어요. 우반동 계곡. 우반동의 반, 계곡의 계, 반계잖아. 반계. 우반동 계곡. 그래서 유형원의 호가 반계예요. 반계. 전북 부안 우반동 계곡. 여기에 반계서당도 있습니다. 유형원이 살았던 곳. 아이랑 다녀왔어요. 저는 좀 산속 좀 경사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부안은 한능검에서는 뭐 이거 말고는 나올 게 없습니다. 한 줄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전라북도 사람들이 사실 가장 많이 가는 휴양지 가운데 하나가 부안입니다. 부안. 가까운 바다. 아, 바다 보고 싶다 하면 부안 가요. 저는 그랬어요. 아, 바람 쐬고 싶다 할 때도 부안에 갑니다. 해안도로가 있거든. 해수욕장도 많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있죠. 근데 옛날에 그 7, 80년대만 해도 변산 해수욕장이 정말 국내 최대 휴양지 중에 하나였어요. 인기가 정말 많았었고 저희 아버지 그 어머니 옛날 흑백 사진 보면 비키니 막 입고 반스만 입고 변산 해수욕장 사진이 있는데 사람이 버글버글합니다. 진짜로 막. 아무튼 저는 부안을 좋아합니다. 부안 홍보 영상도 아니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정읍으로 가볼게요. 정읍.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이 바로 정읍입니다. 정읍에 고부면이라고 있어요. 고부면 아시겠죠?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고부군수 조병갑의 타막
만석보에 돌을 또 만들어라. 또 공덕비를 세워라. 세금 걷어가고. 그래서 고부군에서 봉기가 첫 봉기가 일어나잖아요. 동학농민운동의 첫 봉기가 바로 고부봉기. 기억나시죠? 그 고부가 바로 정읍에 있습니다. 그 정읍에 전봉준 독도장군, 전봉준의 생가도 있고요. 전봉준과 그 농민군 지도자들이 그 같이 사발통문을 둘렀는데 그 사발통문을 썼던 집도 있습니다. 만석보 터도 있고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직접 가보면 또 다릅니다. 그리고 그 동학농민군 전투 중에 황토현 전투 있죠? 황토현 전투. 그 황토현도 정읍에 있습니다. 황토현에도 박물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부봉기, 황토현 전투는 어디다? 정읍이다. 다음으로 정읍에 무성서원이라고 있습니다. 무성서원. 저는 여기 안 가본 데 없네요. 다 가봤네요. 정읍에 무성서원이라고 있어요. 2019년에 그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서원 9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이고요. 서원이 이게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떤 인물들을, 선현들을 기리고 제사도 지내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배향한다고 표현합니다. 배향. 배향. 그래서 각 서원별로 배향하는 인물이 다 다릅니다. 정읍 무성서원은 누구를 배향하냐면 그 신라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조를 올린 신라 최고의 천재 최치원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최치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충남 그 충청도 할 때 빼먹었어요. 충남 논산에 도남서원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 그 한국의 서원에 포함된 건데 거기는 김장생을 배양합니다. 김장생. 우리 김장생 선택지 한능검 선택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래집남을 저술하여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이런 선택지 나오죠. 인물 문제로도 나오고 실제로 그 논산 도남서원이 사로로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답 선택지로 방금 얘기한 가래집남을 저술하여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가 등장한 적이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 우리는 배웠어요. 논산 도남서원 김장생 그리고 정읍 무성서원 최치원까지 했습니다. 서원 말 나온 김에 서원 특징 서원이 한능검이 어떻게 나오죠? 자, 일단 서원은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지방 사립학교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향교는 국립학교. 지방에서 선현들한테 제사도 지내고 유생들 공부도 시키고 제자도 키우고 하는 곳이 서원입니다. 최초의 서원은 그 중종 시절 풍기군수 주세궁이 있을 때 백운동 서원 만들어지죠. 그게 최초의 서원이고 그 뒤로 이제 임금한테 액자를 하사받고 서적이나 노비 같은 거 받고 그럼 어떻게 돼? 그게 바로 사익서원이지. 액자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백운동 서원이 명종 때 그 이황이 풍기군수를 다시 하면서 최초의 사익서원인 소수서원이 되었다. 이것도 기억하라고 했었죠. 소수서원도 아까 그 한국의 서원에 포함이 됩니다. 소수서원은 그 성리학을 들여온 안향을 배양하고 있죠. 그리고 서원 하면 또 알아야 될 게 뭐야? 흥선대원군 때 사익서원 47개만 남겨놓고 모두 철폐했다. 이것까지 알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정읍 마지막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전주화약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또 직관적으로 정읍이 때려 박아주는 게 있죠. 나오죠. 정읍이란 글자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기억나시죠? 무기 휴회된 공의가 다시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 같은 걸 만들자. 이러잖아요, 이승만이. 그러니까 정읍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무기 휴회된 공의.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됐으니까 그래서 정읍 발언을 하게 됐고 이 정읍 발언 이후에는 이게 뭔 개소리냐면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셔야죠. 1차 미소 공동위 결렬, 정읍 발언, 좌우합작. 이렇게 정읍을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고창 봅시다. 고창. 전북 고창은 고인돌 유적만 알면 됩니다. 고인돌. 고창분들 섭섭하겠지만 시험에 고창은 고인돌만 나와요. 고창도 진짜 볼거리 많거든요. 선운사도 있고 청보리밭도 있고 막 이쁜 거 많습니다. 거기 이 고창에도 이쁜 해수욕장들이 많아요. 저는 고창에 조개 잡으러 많이 갑니다. 조개 캐러 아이 데리고 와이프 데리고. 근데 시험에는 고창은 고인돌 유적만 나오죠. 고인돌 유적도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고인돌로 유명한 곳이 세 곳이 있죠. 강화도, 전북 고창, 그리고 전남 화순. 이 세 곳에 이 고인돌 유적을 묶어서 그 유네스코 유산에 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고 고창 여러분 그 우삼국 통일 과정에서 고창 전투 나오죠. 그 고창은 여기 전북 고창이 아니에요. 그 고창은 경북 안동입니다. 안동. 경북 안동의 원래 이름이 신라 시대 때 고타야군이었어요. 고타야군. 일본말 아니에요. 고타야군이었습니다. 그게 고창군으로 바뀌었고 고려 왕건 때 그 고창군을 안동부로 이제 승격을 시키면서 지금의 안동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이름이 고창이었어. 그래서 방금 제가 신라의 고타야군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동에 그 고타야라는 이름을 가진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럽니다. 한의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삼국 통일 과정에 나온 고창 전투는 이 전북 고창이 아니라는 거, 안동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원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 그 고려말 이성계가 어떻게 그 전국구 아이돌 장군으로 떠오르죠? 신흥 그 무인 세력의 선두주자가 되잖아. 이성계가 어떤 전투 때문에 그러지? 황산대첩이죠. 황산대첩. 이제 고려말 이성계, 황산대첩, 과정법, 유화도 해군 이거 세 개 무조건 알아놓으라고 했었잖아요. 기억하라고. 황산이 어디냐면요. 지리산 근처 남원의 운봉이라는 곳입니다. 운봉. 여기에 이제 이성계의 그런 황산대첩 그 비석도 세워져 있고 그럽니다. 남원은 이것만 알면 돼요. 고려말 이성계의 황산대첩은 지리산 근처인데 어디다? 전북 남원이다. 자, 그리고 이제 완주 봅시다. 완주.
완주는 그 전주를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바깥으로 나가려면 웬만하면 완주 땅을 밟고 나가야 전주를 나갈 수 있어요. 완주도 여러 역사들이 있긴 한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삼내 완주군 삼내. 여러분 동학민운동 삼내 집회 기억나시죠? 전주 바로 이쪽에 삼내라는 곳이 있잖아요. 삼내. 동학농민운동 그 농민군의 첫 번째 봉기가 아까 얘기한 그 정읍의 고부봉기였죠. 그런데 그 이전에 교조 신원운동으로 종교운동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 종교운동의 첫 집회가 바로 삼내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농민군 봉기도 전라북도 정읍이었고 교조 신원운동도 전라북도 완주의 삼내였다. 전라북도는 동학농민운동의 그 도입니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삼내 집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서울 집회 갔지. 그것까지 했는데도 무시하니까 충북 보은에 가서 뭘 했어? 구호를 외쳤다. 아셨죠? 자, 이제 전북의 마지막 김제를 봅시다. 김제도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뭐 절 문제로 자주 나오는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 역시 이쁘죠? 이쁩니다. 층수도 많고 17세기 조선 절입니다. 선택지에 자주 등장하는 절이니까 이 이름과 김제 금산사 미륵전 하고 그 모양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산사는 하나 더 알아야 되죠. 후백제 견훤이 중간에 그 아들 신검한테 어떤 일을 당하죠? 금산사에 유폐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그 견훤을 금산사에 가뒀다는 말입니다. 거기가 바로 김제 금산사예요. 금산사에서 탈출해가지고 견훤이 어디로 가죠? 왕관한테 투항을 하죠. 그리고 왕관이랑 같이 아들을 물리치고 후백제를 멸망시키죠. 전북 김제 금산사. 거기에 있는 미륵전하고 그리고 후백제 견훤의 유폐 장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라남도로 넘어갑시다. 지금 몇 분인지 아냐? 이거 많이 했다. 큰일 났다. 벌써 목 아프네. 같은 그 전라도지만 전라북도하고 남도하고 차이가 큽니다. 뭐 다른 지역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갭이 있어요. 저는 지금 광주에 살죠. 남도에 산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저같이 사투리를 잘 쓰지 않는 거의 서울말 같은 얌전한 말을 쓰는 사람을 재수없어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야. 이건 좀 위험한 얘기지. 제 친구 남도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제 친구 후배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막 전라북도 말로 이제 막 하잖아요. 그건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지. 그러면서 제 친한 친구 중에 광주에서 학교 나오고 전남 그 장성이 고향인 애가 있습니다. 그놈도 저한테 재수 없었다고 했었고 그 친구 지금 서울 삽니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살아갔고 지금 거의 서울말을 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걔 서울말 쓰는 거 보면 그렇게 재수가 없더라고. 그 새끼 그놈이 그 전라남도 사투리에 느자고가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싸가지 없다는 말인데 그 말도 저는 그 친구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막 서울말 쓴다고 막 그런다니까요. 이 남도와 북도의 그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말이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어입니다. 불어. 전라북도 사람들은 불어를 쓰지 않아요. 뭐뭐 해불어. 전 광주에서 지금 5년째 살고 있는데 뭐뭐 해불어, 마셔불어, 해불어, 먹어불어. 불어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불어 프랑스 아니에요. 불어의 변형들도 있죠. 과거형 부써, 뭐뭐 해부써, 부써도 많이 씁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려요. 제가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타고 있어요. 저 회사에서 사람이 꽉 차 있어가지고 안 탔거든요. 안에서 그 소리가 타불어 이 소리가 막 계속 들려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사투리 있어요. 모텔을 나 그거 하지 못해. 모텔을 뭐라고 하죠? 모대라고 하죠. 모대. 저도 이건 씁니다. 모텔을 모대라고 하죠. 못한다고는 뭐라고 하죠? 못한다고. 난 컴퓨터를 잘 못한다고. 그럼 얘기하죠. 못하는 게 어딨어? 그냥 막 눌러버려. 이게 남도 사투리의 전형이죠. 특유의 역양이 있어요. 특유의 역양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 완성형으로 만들려면 뒤에 야를 붙여주면 금상첨화죠. 이게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해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아무튼 남도와 북도는 다르다. 나중에 없는 얘기 계속 하네. 근데 이제 음식은 둘 다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전라북도 음식도 맛있고 남도 음식도 맛있습니다. 근데 이 남도 음식이 조금 더 간이 세고 조금 더 강렬해요. 풍미가 더 있어요. 근데 전라북도 음식도 맛있습니다. 그 TV 프로에 김수미가 나와가지고 음식하는 프로들 있잖아요. 김수미가 군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군산 그 째보선창 이야기도 하고 가끔씩 하고 그러는데 김수미 음식들을 보고 있으면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음식들이 많이 보여요. 비슷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전라북도 음식도 맛있습니다. 백종원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전라도 사람들이 음식 부심이 있다고 그 백종원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온 그 법의학자 이호 교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비싼 음식들은 전국 어딜 가서나 다 똑같이 맛있다. 음식 부심 부릴 게 없다. 비싼 것들은. 근데 10,000원 이하로다가 음식점 가서 음식 먹을 때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은 곳이 전라도다. 그만큼 뭐 골고루 그런 지역에 큰 편차가 없이 뭐 맛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또 어머니 얘기 또 하느라고 또 몇 분 지났네. 가봅시다. 광주부터 가볼게요. 광주는 뻔하죠. 정해져 있습니다. 광주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 두 개가 정말 단골로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하죠. 제가 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론 영상에서도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고 기출문제 하면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대신에 뭐 유적지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지도를 보고 일단 광주인 걸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 옛 전남도청이 등장할 수 있겠죠. 광주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최종 진압된 곳이 바로 옛 전남도청이고요. 그리고 뭐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광주 오면은 그냥 5.18 참배하러 오면은 가는 곳이잖아요. 망월동 국립묘지는 뉴스에서 정말 자주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시민군들이 광주 시민들이 저항했던 금남로, 충장로 뭐 이런 거리들, 그런 도로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으니까. 다음은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이것도 뭐 얘기했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1920년대 하나의 흐름을 기억하라고 했었죠. 60만세 운동, 정우회 선언, 신간회,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렇게 4개의 흐름을 1920년대 후반에 이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고 했었죠. 그리고 신간회가 그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 광주 학생운동의 시작은 나주입니다. 나주. 광주에서 그 나주 통학하는 통학열차에서 일본 학생들하고 시비가 붙고, 그리고 나주역에 내려서 처음 그 일본 학생들과 다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나주는 광주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주역에서 이제 처음 전투가 아니네. 싸움이 일어나죠. 지금 나주역이 있어요. 옛날 나주역이 지금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기념관도 있고. 아무튼 그걸 시작으로 해서 다음날 이제 광주 지역의 거의 모든 학교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국으로 이제 퍼지게 되면서 전국의 70% 이상의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고 나중에 동맹 휴학으로 이어지게 된 그런 운동이 바로 광주 학생운동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독립운동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광주는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은 전남 강진으로 가겠습니다. 전남 강진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잘 팔리는 책이긴 한데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를 정말 수년 동안 놓치지 않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흥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지금은 이게 시리즈가 엄청나게 나왔죠. 국내 문화유산 찾아가고 뭐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은 일본도 막 소개하고 막 그래요. 북한 지역도 소개하고 그런 시리즈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엄청난 히트를 친 이 베스트셀러의 제일 첫 번째 책, 제일 1권, 그 1권의 제 1장에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소개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전남 강진이에요. 전남 강진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진을 주인공으로 한능검에도 등장을 당연히 했고요. 왜냐하면 강진에 볼 게 많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일단 정약용의 다산초당이 강진에 있습니다. 정약용이 천주교 때문에 유배를 가죠. 가게 되죠. 전남 강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산초당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500권이 넘는 저서를 남깁니다. 정약용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저서 공부를 무조건 해야 돼요.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도 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능검 하시는 분들은 뭐 목민신서하고 경세교토 흥문신서 뭐 이렇게만 알면 되지만 그것도 몰라도 돼. 그냥 정약용 다산초당 강진 이렇게만 알아도 되거든요. 그 뭐 여유당 전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아무튼 그 정약용의 다산초당이 어디에 있다? 강진에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약용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지역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산초당에서 발음이 또 꼬이네. 다산초당에서 오솔길을 따라가지고 쭉 가면은 백년사라는 절이 나옵니다. 그 산이 만덕산이에요. 만덕산. 그 만덕산이라는 산에 백년사가 나와요. 백년사가 뭐죠? 기억나죠? 우리 그 고려 승려 요새가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타락한 불교를 개선하자 뭘 이끌어? 백년결사를 이끌죠. 백년결사. 그게 백년사입니다. 고려 승려 요새의 백년결사가 어디다? 바로 전남 강진의 백년사다. 이거 역시 지금 말한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까 다산초당도 마찬가지고. 강진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전남 강진에 뭐가 있어요? 고려청자 도요지가 있습니다. 고려청자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려시대 전남 강진하고 전북 부안에서 그 고급 청자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진에 그 고려 청자가 개경에 이제 보내졌어요. 그래서 그 고려 왕실에서 왕족들이 이 고려 청자를 쓴 겁니다. 어디서 만들었어? 전남 강진에서 만들어서 보내진 거예요. 강진에 그래서 고려 청자 도요지가 있다. 도요지가 뭐냐면요. 도가 도자기 도자에다가 가마 요자를 쓴다. 가마. 우리 도자기 구울 때 가마에다 굽잖아. 그러니까 도자기 굽는 그 가마터가 있는 자리를 도요지라고 해요. 우리나라 곳곳에 도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백자를 구웠던 것도 있고. 아무튼 전남 강진이 뭐다? 고려 청자 도요지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전남 화순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순. 화순도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지금도 좀 간단하게 볼게요. 목이 너무 아프네. 큰일 났네. 화순은 일단 쌍봉사를 기억해야 돼요. 쌍봉사. 화순 쌍봉사. 쌍봉사에 철감선사 승탑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이 승탑? 탑 같지 않은 탑. 몽톡한 탑. 승탑. 승탑은 뭐지? 선종이지 선종. 선종의 이런 대표 그 승탑으로 자주 나오는 게 바로 화순 쌍봉사의 철감선사 승탑이 잘 나오죠. 그리고 이게 사전으로 나오고 사료로 나오고 선종에 대한 선택지를 고르는 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승탑은 선종. 또 선종 참선, 수행, 서민. 승탑, 선종, 참선, 수행, 서민. 전부 다 시옷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화순 쌍봉사의 대웅전도 가끔씩 절문제로 등장합니다. 대웅전 보세요. 다 친구죠. 조선 후기 전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지역문제 대비하면서 그 17세기 조선 후기 절들 계속 이야기하죠. 보은 법조사 팔상전, 김제 금산사 미륵전, 또 뒤에 또 구례 화엄사 각황전도 이야기할 건데, 그리고 이 화순 쌍봉사 대웅전까지 전부 다 그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 절들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고인돌 유적이 화순이 있어요. 고창 이야기하면서 했죠. 강화도, 고창, 화순 이렇게 세 곳에 고인돌 유적이 있다. 유네스코 유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광조의 유배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조선 중종 시절에 기무사화가 일어나고 조광조 기억나시죠? 한량과 실시, 소격서 폐지. 꽃미남 조광조가 유배를 오죠. 기무사화 때. 어디로 유배와? 전남 화순으로 유배를 옵니다. 이거 역시 시험에 나왔어요. 그 전남 화순에 조광조 유배지가 사진으로 등장했었나? 아니면 그 유허비, 유배 간 사람들을 기리는 비석이 유허비라고 해요. 유허비, 정려 유허비. 아무튼 그게 사진으로 등장하고 조광조의 업적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한번 잘 해봅시다. 전남 화순으로 조광조가 유배를 왔다. 하나씩 정리를 좀 스스로 좀 한번 해봅시다. 다음은 전남 영광. 영광은 굴비가 유명하죠. 영광 법성포 굴비가 유명합니다. 조기. 법성포. 백제의 불교 수용. 어떤 왕이 있었죠? 침류왕이 있죠. 침류왕 때. 백제의 불교 수용. 어떤 승려가? 마라난타. 승려 마라난타로부터 불교가 들어왔지. 어디로 들어와? 영광 법성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법성포가 왜 법성포냐면은 불법이 들어온 성스러운 곳. 그래서 불법이 들어온 성스러운 항구지. 그래서 법성포입니다. 법성포. 전남 영광으로 백제 불교가 들어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전남 장성 가고 있어요. 장성. 지금 다 한 줄씩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줄씩만 한번 읽어보자고요. 장성은 동학농민운동 전투 중에서 황룡촌 전투가 있습니다. 황룡촌 전투. 그 경군을 서울 군사들 이긴 전투죠. 황룡촌 전투는 어디다? 전남 장성이다. 다음은 구례. 구례는 화엄사 알면 됩니다. 화엄사. 구례 화엄사. 화엄사 각황전 좀 전에 얘기했죠. 조선 후기 절이고요. 각황전 그 모습 기억하셔야 되고 또 잘 나오는 그 문화재가 화엄사에 있는 사사자 3층 석탑. 이것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는 시간을 제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초 정도 드릴까요? 화엄사 각황전 그리고 화엄사에 있는 사사자 3층 석탑. 두 가지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순천. 순천은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현대사의 여수순천 사건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여수순천 사건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번 영상에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좀 길게 하긴 그렇고 근데 이거는 꼭 얘기하게 됩니다. 순천 송광사. 순천 송광사는 뭘로 기억해야 되죠? 조계종. 우리 조계종의 조상 누굽니까? 진울. 고려 승려 진울을 기억해야죠. 진울이 수선결사 운동을 하죠. 어디서? 순천 송광사에서. 진울 수선결사 어디서? 순천 송광사에서. 그 산이 조계산입니다. 조계산. 자, 그리고 진도는 우리 그 고려 부신정권의 마지막 삼별초의 몽고 항쟁.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어가죠. 그 중에 진도 누굽니까? 배중손이 저항을 하죠. 제주도는 김통정이 저항을 하고. 여러분 그 진도 가시면 용장산성이라고 있습니다. 용장성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 진도에서 배중손이 저항한 그런 유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도 갔다 왔어요. 안 가본 데가 없네. 그러니까 진도의 삼별초, 몽고항쟁, 배중손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진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그 임진왜란 이순신의 명량대첩 진도 울돌목에서 배 12척으로 300척을 이기는 그런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순신의 명량은 어디다? 전남 진도다. 마지막으로 완도를 보고 끝내겠습니다. 완도는 딱 하나 있죠. 장보고, 청해진, 해상무역 끝. 장보고, 청해진, 해상무역 끝. 완도. 그리고 가수, 거미도, 완도. 자, 완도 가시면 꼭 청해진도 가보시고 박물관도 꼭 가보세요. 그리고 명사심리 해수욕장도 가보시고 갈 곳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능검 지역문제 전라도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상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그 자기 지역 아닌 분들은 지금 뭔 소리 하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외우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경상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그 영상 하기 전에 제가 고려 기출문제 좀 못했던 거 회차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문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새 마음이 급하네요. 그 2월달에 그 한능검 전에 최대한 좀 많이 영상을 올려보고 싶어서 마음이 좀 요새 급한데 아무튼 오늘 좀 뭔가 잘했나요? 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